2월 1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200만 원. 자,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양복 찍고 생산자 물가 PPI 발표 지수에 밀리고 다시 한번 그 물량 소화하고 상승. 그리고 나는 가겠다.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죠. 자, 이 물량을 모았던 주인이 누구죠? 기관입니다. 쩐주들, 세력들. 자,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겠죠. 시장을 판을 부셔놓고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놔서 올릴 확률이 무척 높다. 결국 떨어지는 것도 이들이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올릴 겁니다. 자, 그 이유는 2023년은 리플과 SEC의 명확한 규정, 방향성, 그리고 전 세계 매크로에 대한 일시적인 상승, 그 부분을 끊임없이 연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XRP의 가격은 510원. 가장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영향을 많이 받죠.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서 자, 계속 눌러놨습니다. 장기간 동안. 그러나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드릴 거지만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다가오는 문명의 중심이 왜 XRP이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규제안과 지침이 나오게 되면 눌렸던, 이 과도하게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면서 폭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그래요.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거를 괴리가 아래쪽으로 벌어져. 펀더멘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가격으로 눌러놨다. 그러면 이 의도적으로 눌러놨던 부분이 해제가 되면 폭발할 확률이 높겠죠. 폭등할 확률이. 저는 그 부분을 이미 과거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월봉 기준으로 한 달 한눈에 드러나죠? 딱 2달이면 끝나요. 짧게는 한 달이면. 그쵸? 그러나 이때와는 다른 그림이죠.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눌러버렸죠. 그쵸? 이때는 초기 시절이었고 이제 2025년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인프라를 깔아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새롭게 만드는 가동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면 제가 이 새로운 가동 시스템을 끊임없이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리죠. XRP 레저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세상 문명의 중심이다. 그런데 과거 시스템이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판때기를 만들기 전에 얘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눌러놨습니다. 그 시그널이 2023년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XRP의 세상, 리플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 볼까요? 왜 과거의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는지, 다가오는 문명의 중심지가 왜 XRP, 그리고 블록체인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가상자산인가 코인인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 합니다. 2008년도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죠. 성능은 많이 하향돼 있죠. 단지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한 자, 보안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 가치 저장에 대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송금, 가치의 이동 이 부분이 아니라 저장을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자, 제로금리라는 건 금리가 0이라는 소식입니다. 금리가 0이라는 거는요,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본주의 성장 시스템은요, 대량 생산 시스템과 맞물려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면 돈이 늘어납니다.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죠. 2년짜리 빚, 3년짜리 빚, 한 달짜리 빚, 10년짜리 빚, 20년짜리 빚을 끊임없이 땡겨와서 바로 미래의 부채, 지금의 소득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미래의 부채를 땡겨오는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제로금리라는 건 더 이상 금리를 통해서 성장을 부양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요게 끝이 났어요. 설계가. 수백 년간 세상을 지탱해왔던 그 시스템이 바로 제로금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더 큰 양적 완화. 제로금리로도 경기를 부양을 못하니까 돈을 찍어버립니다.
찍어가지고 시장에 뿌려나가죠. 결국 돈 가치가 완전히 희석되게 되는, 종이화폐를 이용한, 금리를 이용한 바로 자본주의가, 유태인이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저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냈다 보고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그리고 팀이죠. 이건 한 명이 아니라 팀이죠. 그리고 P2P 전자화폐 시스템, 탈중앙화, 월가를 비판을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선 탈중앙화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대중을 위한, 개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이 블록체인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죠.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3.0,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죠. 웹 1.0과 웹 2.0이라고 하죠. 서핑과 서칭, 그쵸? 서핑, 구경하거나 서칭, 구글이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물질이 중개자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자, 우리가 돈을 보낼 때, 송금할 때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송금 서비스 업체나 페이먼트, PG 업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업체라고 하죠. 기타 등등 서비스, 자, 서버가 있는, 중앙에 서버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자,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종이화폐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송금하고 이체하고 환전의 중개기관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거를 바로 금융기관, 은행이 심장에 있었죠. 자, 이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왔던 이유는, 자, 첫 번째 큰 흐름에서 화폐 시스템이 끝나갔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즉 디지털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파일에다가 무슨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파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려면 복사가 되면 안 돼요. 복제가 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복사하기 하잖아요. 지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자, 여기 복사가 나오죠. 복사해서 보내버리면 누구든지 보낼 수가 있겠죠. 그쵸? 복사를 해버리면 가치가 생성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복제가 불가능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킹이 불가능하죠? 얼마든지 해킹을 하게 되면 이 디지털 물질과 가치를 부여한 게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종이에서 디지털로 완벽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웹 3.0 블록체인입니다. 누군가 파일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복제를 못하게 분산 저장하고 분산 원장, 해킹을 못하게. 그리고 핵심이죠.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 장부에 공유를 합니다. 공유 기술이죠. 노드가,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요. 검증자라는 명분으로 결국 기득권, 개발자, 검증자, 시스템을 유통하는 사람은 결국 기득권입니다. 바뀐 것은 없어요. 사용자는 어차피 노예이고요. 프롤레타리아,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축소하고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요. 직접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시죠? 과거의 시스템이 수명이 다했다. 그리고 결국 종이에서 디지털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킹과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과정,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서 비용과 통제에 들어가는 세상이 다가오는 다음 세상, 이 문명의 바로 XRP 레저, 블록체인이 심장입니다. 왜? 이 중개기관의 핵심이었던 은행권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답이 오시죠. 왜 리플렛, 리플, XRP. 제가 같이 통칭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왜 문명의 중심이자 다음 세상의 심장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의 현재 기준금리는 4.75예요. 자, 엄청나게 강하게 올렸죠.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이 물가 상승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중국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잠겼다. 중국의 물량이 나가지 못하면 생산량의 감소가 되고 유통이 잠기게 되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 기름을 부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쵸? 기름을 부었고요. 원유를 감산시켰습니다. 중동과 오펙을 기준점으로 해서, 브릭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일조한 것으로 보여요. 그 이면에서 결국 원유가 감산되면서 이 세 가지가 물가 급등을 불러왔고 경제 파이를 축소를 시켰죠. 그리고 미친 듯이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댔고 한국은행,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기타 등등의 전 세계 대부분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금리가 금리 상단이 다가오죠. 금리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실물 경제는 이 금리를 받아줄 만큼 튼실하지가 못해요.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부셔버려야 다시 다가오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답안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미래를 그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어야, 그리고 흔들림 없이 동행할 수 있어야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결국 올려서 5% 근처까지 왔지만 이 이전에 20%가 넘었습니다. 1970년 기준으로 해서 20%가 넘었고요. 계속 줄어서 0에서 다시 5%, 다시 0으로 갈 겁니다. 이미 2008년도에 제로를 찍었고요. 올려서 2.5, 다시 내려서 0, 다시 올려서 5입니다. 다시 금리는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제는 폭락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8.8조죠. 즉 연준의 자산은 미국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인 파생 상품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달러는 끝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파생 상품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종이화폐에 균열이 간다는 거죠. 자, 이걸 돈을 찍어서 결국 미국 은행에 뿌리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이게 8.8조 달러에서 줄어들겠지만 많이 못 줄어들고 또 찍어댈 겁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재정 정책을 동원해서, 미 정부를 동원해서 이걸 바로 연준이 뿌린다는 거죠. 이 연준을 지배하는 게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블록체인과 다음 시스템의 문명의 중심에 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언급드리고 있습니다.